밤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가족을 보면서 그냥 잠버릇이겠거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전체 성인의 약 4%에서 5%로 추산되며 60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그 비율이 20%에서 30%까지 치솟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80% 이상이 자신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심하게 고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순간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이 과정이 하룻밤에 수십 번, 심한 경우 수백 번 반복됩니다. 뇌와 심장이 밤새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3배, 뇌졸중 위험이 2배,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2.5배 높습니다. 낙상과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은 더 이상 잠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 건강백과 53번째 이야기. 수면 무호흡, 코골이,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둘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심각성은 전혀 다릅니다. 코골이는 숨을 쉴 때 목구멍 뒤쪽에 연조직이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잠이 들면 목과 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이 좁아진 통로를 공기가 통과할 때 마찰 진동음이 발생합니다. 코골이 자체는 불편하고 시끄럽지만 숨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또는 거의 막혀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것을 무호흡이라 하고 이것이 1시간에 5회 이상 발생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1시간에 5회에서 14회면 경증, 15회에서 29회면 중등도, 30회 이상이면 중증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하룻밤 8시간 수면 중 240회 이상 숨이 멈추는 셈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목구멍 뒤쪽 기도가 물리적으로 막히는 것으로 비만, 목이 짧고 굵은 체형, 편도비대, 노화에 의한 근육 이완이 주 원인입니다. 둘째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뇌에서 호흡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 자체가 일시적으로 끊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복합성으로 2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시니어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혀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인두 연조직이 늘어지며 체중 증가로 목 주변에 지방이 쌓여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감소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변화도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높입니다.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낮 동안 나타나는 증상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첫째, 아무리 자도 피곤합니다. 밤새 산소 부족과 수면 분절이 반복되어 깊은 잠, 즉 렘 수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8시간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만성 피로가 지속됩니다. 둘째,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TV를 보다가 식사 후 앉아 있다가 심지어 대화 중에도 졸음이 오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과도한 주간 졸음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아침에 두통이 잦습니다. 밤새 혈중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뇌혈관이 확장되어 아침마다 두통이 생깁니다. 넷째, 입이 바짝 마른 채로 잠에서 깹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입안이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입냄새와 목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5째, 밤사이 자꾸 깨고 야간요가 잦아집니다. 무호흡으로 깜짝 놀라 깨는 미각성이 반복되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야간 이뇨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하셨던 야간요가 사실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6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가 밤새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방해받아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째,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아침 혈압이 유독 높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무호흡 순간마다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이 밤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8째, 가족이 코골이가 심하다거나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수면 중 숨이 멈추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수면 클리닉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합병증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코골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무호흡 때마다 혈중 산소가 뚝 떨어지고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과 혈관이 지속적인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고혈압, 부정맥, 심방세동, 심근경색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37편에서 다루었던 심방세동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뇌졸중입니다. 밤새 반복되는 산소 부족과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36편 뇌졸중 편에서 말씀드렸듯 뇌졸중은 한 번 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셋째, 치매입니다. 수면 중의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받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3편, 치매편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고리입니다. 넷째, 당뇨 악화입니다. 수면 부족과 저산소증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치료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째, 낙상과 사고입니다. 주간 졸음과 인지기능 저하가 겹치면 걷다가 넘어지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있거나 운전 중 졸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편 낙상편에서 다루었던 낙상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6째, 우울증과 고독감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교란해 감정 기복, 무기력감,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44편 우울증 편에서 다루었던 시니어 우울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확진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클리닉이나 대학병원 수면센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호흡 패턴, 코골이 소리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수면의 모든 단계와 무호흡 발생 횟수, 산소 포화도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검사 결과로 무호흡, 저호흡 지수, 즉 AHI 수치가 나오고 이것으로 중증도를 판정합니다. 2018년부터 수면 다원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검사 비용의 20%부터 30%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검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간이 수면 검사 기기도 있습니다. 손가락에 센서를 끼우고 집에서 자면서 혈중 산소 포화도와 호흡 패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1차 선별 검사로 활용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주간 졸음이 있는 분들, 아침 두통이 잦은 분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가족에게 무호흡이 목격된 분들은 지금 바로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효과적인 표준 치료는 양압기, 즉 CPAP입니다.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의 약자로 수면 중 마스크를 통해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양압기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착용 첫날 밤부터 무호흡이 거의 사라지고 수주 내에 주간졸음이 개선되며 장기 사용 시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감소합니다. 뇌졸중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응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에서 4주 적응 기간을 거치면 마스크 없이는 오히려 잠을 못 자겠다고 할 만큼 효과를 체감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가 가볍고 소음도 적어져 초기보다 훨씬 착용감이 좋아졌습니다. 양압기는 중등도 이상 수면 무호흡증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기기 대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 종류와 압력 설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압기가 불편하거나 경증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 다른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구강내 장치입니다. 치과에서 제작하는 맞춤형 장치로 수면 중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 기도를 넓혀주는 방식입니다. 경증에서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에 효과적이며 여행이나 외출 시 양압기보다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턱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치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술적 치료입니다.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연구개와 목젖이 늘어진 경우 해당 조직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에서는 수술 효과가 젊은 환자보다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전신 마취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여부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셋째, 혀 근육 자극 치료입니다. 최근 도입된 상부기도 자극 치료는 수면 중 혀 근육을 자극하는 신경 자극기를 가슴 피하에 이식해 기도 폐쇄를 방지하는 최신 방법입니다.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함께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주입니다. 잠들기 전 술을 마시면 목과 혀의 근육이 더욱 이완되어 기도가 더 쉽게 막힙니다. 술을 마신 날 밤은 코골이가 평소보다 훨씬 심해지고 무호흡 횟수도 늘어납니다. 수면 4시간 전에는 음주를 삼가십시오. 둘째, 수면제와 항불안제입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계열 약물은 목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수면 무호흡 여부를 알리십시오. 셋째, 비만입니다. 목 둘레가 굵을수록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 40cm, 여성 35cm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체중을 10% 줄이면 무호흡 지수가 약 30%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편에서 다루었던 복부 비만 관리가 수면 무호흡 치료에도 직결됩니다. 넷째,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혀와 연구개가 중력에 의해 뒤로 쏠려 기도를 막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면 무호흡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습관이 어렵다면 등에 테니스 공을 넣은 조끼를 입고 자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가 기도 점막을 자극해 부종과 염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더욱 좁게 만듭니다. 금연만으로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 즉 수면 위생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시계를 교란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해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셋째,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를 끄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체온이 약간 낮아질 때 깊은 잠에 들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다섯째, 취침 4시간 전부터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모두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단 취침 3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일으킵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유산소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일곱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을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여덟째,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아홉째, 잠들기 어렵다면 억지로 눕지 마십시오.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가십시오. 열 번째, 수면 보조 영양제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멜라토닌은 일시적인 시차 적응이나 수면 주기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의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과 치매 연결 고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 서파 수면에 들어가면 뇌 안에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체계가 가동됩니다. 뇌 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이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즉, 매일 밤 깊은 잠이 치매를 예방하는 뇌 청소 시간인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 깊은 잠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습니다. 무호흡으로 인한 각성이 반복되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청소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받은 그룹은 치료받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이 평균 10년 늦어졌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양압기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의 기억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3편 치매편에서 말씀드렸듯 치매는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치매 예방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간과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 중 관찰입니다. 코골이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잠시 후 큰 소리로 다시 코를 골거나 숨을 헐떡이며 깨는 모습이 보인다면 수면 무호흡증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고 병원 검사를 권유하십시오. 둘째, 스마트폰 수면 앱 활용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스마트폰 수면 녹음 앱을 활용하면 본인의 코골이 패턴과 무호흡 의심 구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면 초기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양압기 적응 돕기입니다. 처음 양압기를 시작한 가족이 불편하다고 포기하려 할 때 옆에서 격려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압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의 응원이 치료 수능도를 크게 높입니다. 자, 오늘 시니어 건강백과 53편,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면 무호흡증은 60세 이상 시니어의 20%부터 30%까지가 앓고 있지만 80% 이상이 본인이 환자인지 모릅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둘째,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은 심근경색 3배, 뇌졸중 2배, 치매 2.5배 위험을 높입니다.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셋째,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며 아침 두통이 잦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넷째, 수면 다원 검사 한 번으로 확진할 수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양압기 CPAP가 가장 효과적인 표준 치료입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섯째, 음주, 수면제, 비만,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생활 습관 교정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청소되고 심장이 회복되며 기억이 정리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이 진짜 쉬는 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건강 백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 코골이가 심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54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